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도 수면에 관련된 좀 희한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을 잘 자는 불면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환자분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상황을 겪고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서 야, 이게 이 정도면 거의 뭐 망상 아닌가, 환청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시게 되면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이제 애매하더라도 믿으려고는 노력하는데 수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가 더 많습니다. 잠을 잘 주무신다 하더라도 한번 의심을 해봐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잠을 못 자면 불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65일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는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실제로 잠을 잘 못 자는 날은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말은 잠을 잘 못 자더라도 그냥 저녁잠을 포기하고 낮에 낮잠 안 자고 그 다음날 꿀잠을 자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다음날 진료가 있을 때는 저 수면제 먹습니다. 수면제 먹어서 잠을 잘 자는 게 다음날 컨디션이나 불면으로 인한 악효과와 수면제로 인한 악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불면으로 인한 악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잠 잘 자고 다음날 멀쩡히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면 상태가 괜찮으신데 본인이 불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낮에 수면제도, 저녁에 수면제도 먹고,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다고 하면은 같이 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365일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불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종의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65일 꿀잠을 자는 사람은 없지만 주 3회 이상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몇 주간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명백히 질병상의 불면인데,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고 그 회색지대에서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되세요.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일수록 잠은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을수록 될 대로 되라 하는 상태가 되면요, 그래도 다음날은 잘 자게 돼요. 만성 불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잠을 못 자며 이로 인한 삶의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잠을 못 자더라도 모두 이 불면증, 만성 불면증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잠을 잘 자는 불면 때문입니다. 나는 원하는 때 잘 수 있고, 심지어 낮에도 이제 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난 눈만 감으면 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정말 길게 잡니다. 10시간도 잡니다. 11시간도 잡니다. 심지어 나는 하루 저녁 24시간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건 맞는데요. 질병 상태로 인한 수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입니다.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잠이 깨는 횟수가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뇌가, 머리가 깨는 것은 30번, 40번, 50번씩 하루 저녁에 깨는 경우가 흔하디 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숨을 잘 못 쉬게 되면은 뇌가 당황해요. 숨 쉬게 해야 된다면서 순간적으로 전반적인 기능을 다 살립니다. 그게 이제 뇌가 각성하는 거예요. 그 각성이 아주 강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깨서 내가 자다가 깼네를 기억하시게 되는데, 수십 번의 뇌 각성 중에서 몇 번 정도만 내가 정말 깨기 때문에 나는 잠에서 안 깨는데 뇌는 계속 깨고 있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것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이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야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서 뇌가 회복이 되지 않고, 뇌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키려고 이 사람을 재워서 어떻게든지 뇌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발부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들었고 내 깬 적이 없고, 와 10시간 잤네, 괜찮게 나는 잠을 자는 것 같다. 그런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일어났는데 좀 피곤하다, 일어났는데 머리에 두통이 있다, 낮에 졸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잠을 잘 자는 불면인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잘 수 있는 것까지는 맞는데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고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로감, 기억력 저하, 졸림 이런 증상이요. 하지불안장애 놓치고 계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것도 수면 무호흡처럼 가만히 있는데 종아리가 그냥 불편하고 아픈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경증일 때는 적당히 불편해서 뇌는 깨거든요. 근데 나는 깨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 정도 깨는데 뇌는 한 50번 정도 깨고 그것 때문에 자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일어나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하지불안장애가 심해지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하고 오세요. 나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불편해서 깨지게 됩니다. 자다 깼는데 종아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중증일 때는 그렇게 본인이 구별하시지만 그것보다 정도가 낮을 때는 원인 모르게 자는데 회복이 안 되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과다수면과 기면증은 조금 다릅니다. 과다수면 장애가 질병이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으세요. 기면증은 보통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고요. 저녁에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데도 낮 시간 동안에 졸리거나 또는 수면 발작이라고 하는 이제 특이 현상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질환이에요. 저녁에 잠을 잘 자는데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위에 두 가지는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 류의 불면인 거고요. 아래 두 가지는 저녁 수면의 질은 문제가 없지만 낮에 잠이 과해지는 수면 장애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인면장애, 잠을 잘 못 잔다, 수면 유지장애, 중간에 깬다, 조기각성장애, 7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5시에 깬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잠들고 유지되고 일찍 깨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수면 중 행동장애입니다. 이게 명확히 얘기하면 무호흡은 수면 중 행동장애 분류되진 않지만 한번 묶어봤어요. 노력을 해봤습니다. 내가 잠이 들면은 숨을 좀 더 못 쉬게 돼서 수면 무호흡이 심한 상태에서는 잠이 들다가 깨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고요. 잠이 이제 든 상태에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뇌가 계속 깨운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무호흡 때문에 인면장애와 수면 유지장애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하지불안과 이갈이 없이 계속 근육이 움직이고 이갈이도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잠이 중간에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면이나 수면 유지장애에 이제 영향을 주는 수면 관련 질환이고요. 과다수면장애나 기면증은 저녁잠과 관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낮에 자는 잠들을 훨씬 더 늘리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잠을 잘 자는 불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나는 잠을 잘 잔다고 착각을 하지만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거나 낮에 졸린 류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면 장애가 있는 줄 모른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수면에 관해서 앞선 강의들은 급성기냐 만성이냐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수면 장애를 분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